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까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사람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만큼 엄격한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할 겁니다. 네,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우려에 대해서 카이스트 필드 로보틱스 센터의 심현철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자율주행차가 획기적인 기술이기는 하지만 아직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게 사실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인 33%가 자율주행차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처럼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아직 기술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거라서 사람들이 이게 꼭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이 일반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센서도 굉장히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비싸서 또 쓰기도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기술이 아직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좀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율주행차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주행하다가 갑자기 고장나거나 오작동하면 이거 정말 생명 안전과 치명적인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안전성 평가 어떻게 지금 내려지고 있나요? 그 자율주행이 이제 정말 사람이 안 타는 자율주행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람이 타서 운전자가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같으면 진짜 시스템이 망가지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큰 문제가 있어서 많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 현재로서는 이제 운전자가 앉아 있는 상태로 구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면은 이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이제 운전자를 보조하는 시스템으로 되겠죠. 그래서 후자의 경우는 좀 더 구현이 쉬울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차량이라는 게 그 사고가 나면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그 많은 기술적인 투자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사실 특히 네트워크 기술이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이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해커가 자율주행차의 움직임을 마음대로 조작을 한다면 운전자가 어디로 향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맞는데 그래서 그 자율주행을 어떻게 가져갔냐 약간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외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차량에 있는 센서로만 아무래도 자율주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이미 실제 유인차에 적용이 되고 있지만 V2 V 그러니까 차량과 차량 혹은 차량과 주변 시스템과의 통신을 많이 요구하는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외부 시스템의 입력이 잘못될 경우에 그 자동차의 주행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요. 그 대부분의 이제 모든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 차량의 핵심적인 그 주행 기능은 외부와 이제 철저히 분리해 놓는 것이 설계의 기본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비행기 같이 외부 조종사가 마음대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식으로는 안 갈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아주 원천적인 해킹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외부 데이터를 조작을 해서 차량의 주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의 여러 가지 보안 기술이라든가 앞으로 개발될 보안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궁금한 것이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그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수준인데요. 우리나라의 이런 기술 개발 수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자율주행의 가장 어려운 기술이 사람과 같이 그 유연한 사고와 그 경험 기반을 가지고서 주변을 인식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봅니다. 해킹 같은 것도 사실 이미 네트워크 보안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그렇게까지 불가능하다 보지는 않는데요. 제가 보기에 참 어려운 기술은 이 사람과 같이 판단하는 기술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외국과 경우를 보시면은 구글에서 이미 시연을 했지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의 행동을 인식한다든가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학습하는 기술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학습 기술 쪽은 많이 개발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과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쪽에 그런 그 학습하고 정말 인공지능 이 부분이 차량 쪽으로 많이 접목이 안 된 부분이 특히 구글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율주행차가 사실 상용화되려면 현재 걸리는 각종 규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 어떤 규제들이 손질이 돼야 좀 빠르게 발전을 할 수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제일 제도상으로 많이 진도를 나간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은 지금 세계 주의
자율주행 차량의 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랑 네바다랑 플로리다가 하고 있고요. 네네. 그 독일도 제가 듣기로는 아우토반에서 자율주행차를 가능하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제도를 발표했고요. 그 앞서도 저기 인터뷰 하시던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 무인 자동차를 주행할 수 있는 특구를 뭐 빠르면 모레 중에도 뭐 정하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특구를 지정하고 시야를 하면은 선진국에 비해서 한 뭐 1, 2년 정도 뒤졌다면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기술이 나아지지 않았나, 많이 수준이 나아지지 않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 기술 그렇게 이제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기술 규제보다는 이제 정말 저희가 개발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난제죠. 사실 지금도 실험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 저기 우리나라도 실험장이 많이 있어서 예. 그 안에서만 잘 동작을 하면 되는데 미국 같으면 이제 나사의 실험장 같은 데를 쓰거든요. 근데 저희는 예.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약간 좀 안전한 환경에서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할 환경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실험 인프라가 갖춰지고 또 기술이 발전되면서 제도가 생긴다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도로가 좀 마련이 되어 있다 했는데 다른 면에서 법이나 제도가 좀 더 잘 갖춰 있어졌습니까? 뭐 미국이나 독일은? 또 아무래도 기술이 이제 수준이 빠르고 또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정부 쪽에서 빨리 움직이는 게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근데 정말 저는 연구자 사람의 입장이지만 연구자로서 정말 중요한 거는 기술을 개발을 해야죠. 예, 기술이 쓸만한 기술이 나와야 이제 진짜 쓸 수 있으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이스트 필드 로보틱스 센터의 심현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율주행차, 생각만 해도 사실 꿈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차가 나오면 음주나 난폭 운전으로 처벌받는 일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안전이라든지 규제 완화, 합리적인 가격 등 아직 숙제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한번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네요.